자, 이제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단원을 굳이 배우는 이유는 제목이 그래. 수열의 합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수열의 합. 등차수열은 등차수열 공식 쓰면 된다. 등비수열은 등비수열 공식 쓰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이 심화 수업이잖아. 사실은 한번 배웠던 거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를 배우는 이유에 대한 이거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 야, AN이요. N제곱 더하기 N입니다. 등차수열입니까? 네. 확실해? 아닙니다. 확실히 아니야? 네. 왜 아니라고 할 수 있지? 1차식이 아니니까. 등차수열이 되려면 N하고는 1차식이 돼야 되는데 얘는 등차수열이 아니죠? 근데 이 수열에 대해서 나열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N 대신에 1 대입해서 2가 되고, 두 번째는 2 대입해서 6 되고, 세 번째는 10이 되고, 그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뭐 한 20 정도 집어넣어 보면 420으로 이렇게 끝나게 될 거야. 이게 20번장을 집어넣은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숫자들의 합을 구할 때 그러면 이것도 처음과 마지막에 평균 곱하기 개수 20개 하면 됩니까? 아니요. 등차가 아니기 때문에 등차수열 공식을 못 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게 여기다가 1, 2, 3, 4, 5, 6, 7, 8에서 20까지 집어넣은 결과에 합을 계산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그마 공식을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숫자들의 합을 구하고 싶냐?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n제곱 더하기 n을 계산해라. 이거의 의미. n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20까지 집어넣어서 그것들의 합을 구해라.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그마를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뭐 수열의 합을 배우고 시그마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하면 돼. 근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처음엔 시그마에 대한 성질과 계산하는 테크닉을 배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제목에서 보듯이 실제로 나열이 되어 있는 어떤 수열들의 합을 구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거든. 그럼 수열의 합을 구하기 전에 일단 간단한 뭐 공식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테니까 몇 가지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볼게. 자, 일단 시그마의 정의는 밑줄을 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밑줄 치겠습니다. 시그마의 정의. 분필 어디 갔지? 어디 있어? 분필이? 아, 거기 있니? 왜 분필이 거기 갔을까? 땡큐. 자, 시그마의 정의부터 밑줄을 치겠습니다. 자, 시그마의 정의는, 자, A1, A2, A3, AN까지 합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옆에다가 간단하게 예를 듭시다. 시그마는 꼭 1부터 시작할 필요 없거든. 그래서 약간 변형된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만약에 시그마 K는 3부터 5까지 K 플러스 1분의 K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의미가 뭐라고? 밑에 있는 3부터 시작해서 5까지 연속된 자연수를 모두 대입한 다음에 걔네들을 더해라. 그래서 얘는 K 대신에 3 넣으면 4분의 3제곱, K 대신에 4 넣으면 5분의 4제곱, K 대신에 마지막 5 집어넣으면 6분의 5제곱. 이것이 시그마의 정의라고 하는 거. 계산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얘가 바로 시그마의 정의다. 그래서 시그마의 공식을 적용하거나 잘 못하겠어 라고 하면 일단은 노가다로 대입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둬야 돼. 알겠지? 내가 공식을 적용할 수 없는 시그마 문제를 접하게 되면 시그마의 정의대로 3부터 5까지 노가다로 대입해서 걔네들을 더하는 거다. 자, 이게 시그마의 기본적인 정의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시그마의 성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의 기본적인 성질은요, 보통 전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두 개의 수열을 더한 다음에 합을 구하나, 덧셈은 교환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각각의 합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더하거나 빼거나 그래도 상관없고,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곱하기는 시그마가 전개가 안 된다는 것도 적어두도록 할게. 뭘 적어두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와 BK의 곱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와 적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BK의 곱과 서로 다르다라는 거. 곱하기는 전개가 안 된다는 거. 나누기도 전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는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적어두길 바래. 자, 3번하고 4번에 보면요, C는 상수라고 되어 있는데 상수이거나 또는 K가 아닌 문자입니다. 자, 상수일 필요 없고요. C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이거나 K가 아닌 다른 문자. K가 난 시그마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K 대신에 1, 2, 3, 4를 집어넣기 때문에 K가 난 시그마라고 하는데 주 변수를 우리가 K로 생각을 하는데,
K가 아닌 다른 문자는 이렇게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만약 시그마 안에 K가 아닌 문자만 남아있는 경우는 얘랑 얘랑 곱한다. 왜냐? K 대신에 1을 넣어도 C죠. K 대신에 2를 넣어도 C죠. N을 넣어도 C죠. 그럼 C가 N개, CN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 옆에도 간단한 또 얘를 적어둡니다. 시그마 K가 5부터 10까지의 10이야. 그럼 얘는 얼마일까? 100이냐? 네. 아니죠. 밑에가 1일 때부터일 때만 곱하는 거야. 이거 얼마? 60이야, 60. K 대신에 5, 6, 7, 8, 9, 10 집어넣으면 6번에 10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된다? 60이 되게 된다. 자, 요런 좀 세세한 표현들도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 그냥 영혼 없이 맨날 얘랑 얘랑 곱하지 말라고. 곱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1부터 n까지 n개의 C. 그래서 CN이었거든. 5부터 10까지 16개의 10. 이해되겠어? 되겠어? 된 거지? 자, 이런 것도 같이 메모해 두는 게 필요하겠다. 뭐 처음 배우는 거라면 뭐 이런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좀 약간 실전적인 이런 공식을 알아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알겠냐? 자, 그 다음에 시그마의 기본 성질이 있다면 시그마의 심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애들이 모르는 경우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적어두는 이런 내용들도 다 빠짐없이 적습니다. 적는다. 첫 번째, 나는 이어달리기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숫자로.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의 AK에 플러스 시그마 K는 10부터 15까지의 AK를 계산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한꺼번에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의 AK를 계산하도 상관없습니다. 내 말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AK의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을 10번째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을 한꺼번에 첫 번째부터 15번째 항까지 할 수 있고 얘네들을 이항하는 것도 니네가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또 예를 듭니다. 요거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야,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의 AK라는 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멀쩡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봐.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의 2K-1 더하기 A의 2K라고 이렇게 찢을 수 있게 됩니다. 뭔 소리냐? K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K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래서 마지막에 15까지 집어넣어주면 29번째 항에 30번째 항까지. 그래서 멀쩡히 있었던 30개의 항을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로 나눠서도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그럼 마찬가지로 3으로 나눈 나머지로 기준으로 보면은 10개, 10개, 10개로 구별할 수 있을 거야. 그제? 그래서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자, A의 3K-2와 A의 3K-1과 A의 3K로도 계산할 수 있겠구나. 받아들일 수 있겠니? 네. 받아들일 수 있겠니? 자, 요게 바로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시그마의 재미난 성질. 자, 마지막. 나는 얘를 시그마의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시그마의 평행이동. 그러니까 뭔 소리냐?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5부터 10까지의 K제곱을 계산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100까지 하자. 니네가 왠지 5부터 10이라고 하면 집어넣고 더 할 것 같아. 자, 5부터 100까지 K제곱 계산할 수 있다 없다? 공식 사용할 수 없지?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1부터 100까지 계산하고 1, 2, 3, 4를 대입한 결과를 뺀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니네 함수에서 기억나? 원래 y는 fx였는데 잘 들어.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라 라고 하면 x 대신에 반대로 x 빼기 3을 대입을 합니다. 기억나니? 잘 들어. 이게 이해가 되면 이제 시그마는 더 이상 뭐 어려울 게 없을 거야. 시작 번호가 무조건 1이어야지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나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잘 들어. 시작 번호가 5지 1이어야지 공식 쓸 수 있잖아.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할 거야.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96까지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하려면 K 대신에 K 더하기 4를 집어넣어야 되고 K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겠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전개해서 공식 적용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행이동 요 개념은 알아두면 또 어려운 문제를 계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심화 개념으로 적어둘 수 있도록. 자, 시그마의 기본 성질은 됐고
그건 잘 아니까 기본이 아닌 성질들을 내모여주자. 근데 저 두 번째 게 자주 나와요. 이런 게? 꽤 나오지.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 있어. 135, 135, 135 이렇게 도는 수열이 있거든. 그럼 그거 30개 더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10개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자주 안 나오는 걸 내가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알려주진 않겠죠, 그죠? 자, 기본 왜 안 적어? 아, 다 적었어? 미안해, 오해했어. 야, 근데 지우개를 이렇게 학대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네 이거. 왜 그래? 야, 지우개를 왜 이렇게 써? 지우개 너는 잘못했어 뭐? 왜 그러냐? 지우개를 왜 학대해? 이거 완전 초딩인데 이거 진짜. 완전 초딩이야. 나한테 죄송할 것 같고. 너 그 지금 지우개 그거 다 어디다 바닥에 버렸지 또.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마의 공식 한번 설명할게. 자,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까지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 부분분수하고. 자,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뭐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제 다르게 외울 거야. 우리 왜 등차수열 공식 뭐라 그랬죠? 처음과 마지막에 평균 곱하기 개수로 외우는 게 편하다 그랬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다는 거 확인했지? 그래서 시그마 공식도 여기가 맨날 n은 아니야. 다른 게 많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둘게. 나는 시그마 1차식 공식이라 합니다. 변수도 막 그때가 달라지거든. K일 때도 있고, X일 때도 있고, 뭐 P일 때도 있고, M일 때도 있고, 막 다양하게 나오니까 나는 시그마 1차식 공식이라 할 텐데 시그마 1차식 공식은요 2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이놈 1 더한 놈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자, 뭔 말이냐면 만약에 저 위에 변수가 다양하게 바뀐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인데 예를 들어서 야 시그마 A는 1부터 K 플러스 1까지의 A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공식이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잖아. 그럼 지금 분명히 A가 난 시그마에 A가 난 1차식이니까 1차식 공식 적용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2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그놈 그 다음에 1 더한 놈 아이고 자 1 더한 놈 이렇게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 물론 나쁜 건 아닌데 외울 때 2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그놈 1 더한 놈으로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 2차식 공식이랍니다. 6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그놈 1 더한 놈 2배 1 더한 놈 이런 마음속으로 계속 기억해 두는 게 아마 좋을 거야 분명히 그게 좋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시그마 x는 1부터 n 빼기 2까지의 x의 제곱을 계산하세요 라고 한다면 2차식인데 x에 관한 시그마인데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2차식 공식 적용해야 돼. 공식 어떻게 된다고? 몇 분의 6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그놈 1 더하면 n 빼기 1 2배 하면 2n-4인데 거기다 1을 더한 2n-3이다. 이게 시그마 2차식 공식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시그마 3차식 공식. 자, 시그마 3차식 공식은요. 일단은 첫 번째 거 전체 제곱이다 라고 기억해 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같은 형태를 띈다는 것도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알겠어? 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재미난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소개하고 바로 이제 대표형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 거야. 분수나 뭐 이런 것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3승 더하기 2K의 값이 자 28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어디가? 3승. 내 눈을 가졌고 봐. 자, 볼게.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잖아. 유명한 문제야 되게. 이거 3차식 공식 적용해보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에 전체 제곱 플러스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것이 28 제곱 마이너스 1 동의하니? 3차식 공식 적용했고요. 1차식 공식 적용했고요. 여기 있는 2가 앞으로 상수 이렇게 나오게 된 거. 여기까지 이해할 거라 생각을 해? 그럼 내가 얘를 A라고 지원을 하잖아? 그럼 얘도 A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빼기 1로 넘어갑니다. 빼기 1이 저 넘어갑니다. 그러면 A제곱에 더하기 2A에 빼기 1이 넘어가게 되면 더하기 1이 28이고 28의 제곱이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 A 더하기 1의 제곱이죠? 쌍면 루트 씌우면 A 더하기 1이 얼마가 되는구나? 28이 되는구나. 됐습니까? A 더하기 1이 28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 플러스 1이 28이다.
그래서 나머지 방정식 풀고 하는 거는 그냥 생략할게.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4차 방정식 해결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3차식과 1차식은 같은 형태의 형태를 쓰기 때문에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알겠죠? 자, 넘어가고 계산해 주는 건 마무리. 자, 그래서 이제 대표형 1번부터 시그마에 관련된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잘 한번 따라봐. 메모할 부분들 메모해 주시고요. 시간 주겠습니다. 메모하세요. 자, 필기해 주시고. 답이 나오나? 잘못했나? 잘못한 것 같아. 27, 54. 이웃한 두 자연수 곱해서 54는 안 되는데, 그지? 28이 아니라 29인가? 27인가? 29인가? 29? 29면 될 것 같은데, 그지? 56이니까. 29. 아, 29면 되겠네. 29. 늙어서 그래. 미안해. 늙어서 그래요. 29. 29. 여기 29. 그럼 28. 56. 그럼 n하고 n 더하기 1 곱한 게 56이니까 그래서 n값은 7이다. 맞아. 늙어서 그래? 기억력 감퇴. 넌 안 늙을 것 같지? 넌 안 늙을 것 같지? 자, 그래서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까지. 다양한 이런 성질들과 공식 다 외운 다음에 적용을 못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맨날 n 더하기 1 이렇게 외워가지고. 내 생각엔 그렇다고. 맨날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렇게 외우니까 바뀌면 적용을 못해요. 아래수가 또 1 아니면 못합니다. 다 이러한 기술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부분문수는 부분문수 개념 나올 때 설명하고. 자, 그래서 아까 뭐 사실은 나중에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다 같은 내용이라. 오케이. 자, 대표형 1번부터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형 1번부터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시그마의 정의. 야, 시그마의 정의는 대입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K 대신에 1, 2, 3, 4 대입하고 하다 보면은 이거의 결과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지금 밑에 보니까 번호가 다 1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 평행 이동하면 그게 더 빡세. 그래서 일단은 시그마의 정의를 통해서 얘네들이 어떠한 값을 갖게 되는지 진짜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은 K 대신에 1부터 5까지를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고 자, 얘는 K 대신에 2부터 집어넣으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두 번째 항이고 그럼 K 대신에 3부터 대입을 해야 되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바로 세 번째 항이고 그럼 얘는 4 더하기 5가 그 다음 항이고 마지막은 5부터 5까지 집어넣으니까 5까지 되게 되고 나열할 땐 이렇게 나열하고요. 덧셈을 할 땐 이렇게 덧셈을 합니다. 자, 보세요. 1이 1개입니다. 2가 2개입니다. 3이 3개입니다. 4가 4개입니다. 5가 5개입니다.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5제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K제곱과 같은 값을 갖게 되겠구나.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대입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밑에 페이지 있잖아. 장단컨대 공식 다 못 쓰는 문제야. 공식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거라고. 다 K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노가다로 대입한 다음에 누가 사라지고 누가 2배 되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페이지는 일단 노가다입니다. 알겠죠? 시그마의 정의 하나하나 대입해서 계산한다. 자, 대표형 1번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요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시그마의 기본이라고 해가지고 시그마의 공식, 전개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가 봐. 아까 얘기했지? 시그마는 곱하기 전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3의 K 빼기 1의 제곱을 그거 두 개의 곱으로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고 이 안에서 나름대로 뭘 해줘야 되냐면 전개를 해줘야 돼. 갈게. 자, 내가 일단은 얘를 대문자 A라고 치환을 할게. 각각의 항들의 제곱의 합 있죠? 얘를 대문자 A라고 일단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식은요. 전개를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나와라 분필. 얘네 혹시 가제트라는 혹시 알아? 만화? 가제트. 모르나? 세대 차이겠지? 자, K는 1부터 그 이전에 나와라 로봇 8 막 해서 가제트 형사. 모르나? 악당이 이렇게 고양이 이렇게 만지고 악당이 장면에서 알아 혹시? 가제트?
그 되게 옛날 만화인데? 내가 한 초등학생보다 어렸을 때 만화인데? 아하, 나와라, 만낭팔! 하면은 막 이렇게 막 모자에서 뚝, 로봇이야. 로봇 경찰관 같은 약간 그거. 자, K는 1부터 10까지. 요거 전개해주면요. 9AK의 제곱 마이너스 6AK 더하기 1. 요렇게 전개가 되고.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자, 집중해. 따로 계산하고, 숫자는 튀어나가고, 얘랑 곱한 마지막에 10 되는 것까지 주의해서 한꺼번에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배의 2차식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누구? AK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AK. 내가 지금 얘를 이렇게 전개한 게 보여야 돼. K가 난 시그마이기 때문에 K랑 상관없는 숫자는 앞으로 나갔고 K가 난 식은 못 나가. 잡힌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얘랑 곱해서 더하기 10까지. 요 번호 1인 거 확인해 주시고, 그죠? 1일 때만 얘랑 곱하는 거. 근데 걔가 얼마라고? 얘가 13이라고. 근데 아까 얘가 얼마랬어? A. 얼마야? 5죠, 5. 5죠. 그래서 45 마이너스 6. 1차식은 B라 할게. 얘를 내가 B라 할게. 거기다가 10을 더했더니 13이 되더라. 그럼 얘랑 더하면 얼마? 55? 55에서 13 빼면 얼마? 42? 그래서 빗값은 바로 얼마가 되게 된다? 7이 정답이 된다. 그래서 네가 궁금한 거? 바로 B네. 그래서 정답은 7이 정답이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얘를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로 상수 튀어나가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뭐 대표형 2번 문제 풀이가 되겠죠. 자,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줄게. 정리하시고. 으야.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부모님들 상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한 1, 2주 정도 수업을 하고 애 상태를 좀 판단한 다음에 보통 상담을 하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친구들은 좀 우선적으로 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찔려? 왜 우리 엄마는 벌써 전화 통화를 했을 것 같아? 수리 잘 해오고 지각 안 하고 결석 안 하고 그러면 좀 천천히 하는 거고, 빠지고 그러고 막 그러면 숙제 안 하면 먼저 하는 거고 그러지 뭐. 자, 3번 문제 한번 또 바로 보도록 할게. 마우스가 여기 있으니까 귀찮네, 이거. 마우스를 좀 옮길까? 자, 대표형 3번 문제. 자, 전형적인 시그마의 평행 이동을 이용하는 문제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거 어느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냐? 마이너스 방향으로 몇 개만큼 평행 이동해야 돼? 아니지. 5만큼 평행 이동하면 0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야. 4만큼 평행 이동해야 돼. 아, 기본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4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 K는 1부터 4만큼 평행 이동하면 N 더하기 1이 되겠고, 근데 4만큼 음수 쪽방으로 평행 이동하니까 K 대신에 뭘 대입해야 되냐면 K 더하기 4를 대입하겠죠. 그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려면 거꾸로 플러스를 대입해야 되니까. 그럼 K 더하기 4에서 3을 빼면 K 플러스 1. 근데 그거의 4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바로 4K에 더하기 4가 되겠구나. 공식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4 1차식 공식 2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그놈 1 더한 놈에다가 그 다음에 얘랑 곱해주니까 더하기 4배에 n 더하기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랑 약분하면 2. 그럼 2n 제곱에 이거 전개하면 3n 곱하면 6n 4n 더니까 더하기 10n 그 다음에 2에 2 곱하니까 4에 4 더하니까 더하기 8까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얼마? 22 바로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평행이동 이용 안 했으면 이거 좀 더러운 거야, 그지? 알지? 1부터 해가지고 막 하고 막 빼고 막 난리 쳐야 되는 건데 평행이동의 개념을 이용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 3번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네. 4번 문제. 4번 문제. 방정식인데 인수분해 안 되면 그냥 근거와 계수 관계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저 방정식의 근은 K 값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고, 그래서 그 근을 K라고 하는 아래 첨자의 이름을 줘준 것 같아. K에 따라 근이 그때 달라지니까 K가 3일 때 근은 알파 3, 베타 3.
K가 5일 때 그는 알파 5, 베타 5.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알파 K 삼승 더하기 베타 K 삼승에 K는 1부터 6까지의 값을 계산해보고 싶대. 자,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하고 근과 계수관계 이용하고 해주면 될 것 같아. 바로 한번 가볼게. 자, 알파 K하고 베타 K를 더하면은 K죠. 그죠? K죠. K. 두근의 합. 요거 반대부. 그럼 두근의 곱에다가는 알파 K와 베타 K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K죠.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A 삼승 더하기 B 삼승이잖아. 자, 곱셈 공식 변형 오랜만이야. A 삼승 더하기 B 삼승이라 합.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3AB에 A 플러스 B를 빼죠. 그래서 합 K의 세제곱인 K 삼승에서 빼기 3 곱하기 두근의 곱 빼기 K. 두근의 합 K. 그래서 K 삼승 더하기 3K 제곱이 되는구나. 되냐? 아, 이 친구가 K 삼승 더하기 3K 제곱이 되는구나. 근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를 전개해라. 바로 공식 사용하겠습니다. 3차식 공식. 2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그놈 1 더한 놈 전체 제곱 플러스 자 3 2차식 공식. 자 6분의 2차식 공식이니까 자 6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그놈 1 더한 놈 2배 12에 1을 더한 13까지. 약분 해주고 산수 계산은 니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 얘랑 약분되면 3이고요. 21의 제곱은 441. 그 다음에 얘랑 어쩌고저쩌고 하면 얼마야 이거? 자 7하고 3하고 곱하면 21인데 거기다 13을 곱하면 자 13에다가 260에다가 273까지. 그래서 둘 더해주면 600, 714가 되겠다. 714.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산수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자, 대표형 5번 문제 풀이 또 시작을 해보면 어우, 마음에 안 들어. 야, 등비수열로 표현이 됐다 하면 등비수열 합공식을 사용을 해야 돼. 미지수가 지수에 올라가 있는 등비수열은 시그마 공식이 없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사용해야 되고 요거는 오랜만에 본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선생님이 쉬운 예제 하나만 적어둘게. 자, 윗페이지에다가 그 책 위에다가 간단한 예제 하나 적어둡니다. 자,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의 자, 5 곱하기 3분의 1의 K승이라고 하는 그 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고. 지수가 위에 있잖아. 등비설이야. 대입해볼게. K 대신에 2 대입하면 9분의 5냐? K 대신에 2 대입하면 9분의 5니? 2부터 드라며. 그럼 K 대신에 3 대입하면 얼마니? 27분의 5니? 이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초항이 9분의 5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인 걸 확인할 수 있고 몇 개죠? 몇 개입니까? 8개? 9개? 9개죠, 9개. 1부터 10이면 10개인데 하나 빠졌으니까 9개겠지? 그래서 이거의 합을 구할 때는 시그마 공식이 없어. 등비수열 써야지. 아, 9분의 5로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자꾸만 3분의 1을 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9개가 된다. 자, 이게 바로 등비수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본 거야. 계산 마무리 할게. 이거 얼마? 그럼 역수인 2분의 3을 곱하면 되나? 약분돼서 밑에 3 남겠죠? 6분의 5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6분의 5에 1 빼기 3분의 1의 9제곱이다. 자, 이게 시그마로 표현된 지수식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계속 나열할 필요 없다고. 처음하고 두 번째만 알면 초항 공비 판단할 수 있으니까 바로 공식 적용하는 게 좋겠다. 자, 그럼 이런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문제 나와 있는 저거를 계산을 할 거고 공비가 딱 봐도 알겠지만 분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이 좀 더럽다라는 거. 근데 이거 혹시 니네 지금 책이랑 똑같냐? 4의 K승, 2의 K승, 3의 K승 맞니? 맞아? 어떤 교재 내가 타이핑하다 이거 오타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난 B2는 아닌가 보네. 자, 바로 적용해볼게. 이거 이렇게 계산되지? 분모가 하나인 경우는 이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계산되잖아. 요거 따로, 요렇게 따로. 그럼 4의 K승분의 2의 K승은 전체 K승으로 묶어주면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2분의 1의 K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4분의 2, 2분의 1. 오케이? 그럼 얘는 4의 K승분의 3의 K승은 K로 지수 뽑아내면 4분의 3의 K승이 되는구나. 이놈의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를 계산하고 싶은 거구나. 자, 이제 공식 적용해서 계산해야지. 따로따로 하는 거야, 따로따로. 이거 초항 얼마야? 공비 얼마야? 2분의 1이지? 초항은 K 대신에 1 넣어보면 확인할 수 있지. 초항 2분의 1. 또 지수의 밑을 보면은 공비가 2분의 1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얘도 K 대신에 1 대입하면 4분의 3이 초항인 거 알 수 있지? 공비도 지수의 밑이 4분의 3이니까 공비도 4분의 3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수는 100개고. 그럼 바로 적용하자고. 첫 번째, 2분의 1로 시작하는데 선생님 자꾸만 2분의 1을 곱하고 있잖아요. 네, 100개입니다. 빼기. 자, 4분의 3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자꾸만 4분의 3을 곱하고 있네. 근데 4분의 3 몇 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개. 이걸 바로 등비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 거고. 선생님 번분수만 간단히 하면 끝이야. 갈게. 이거 얼마야? 2분의 1로 나누라는 얘기는 이거 대신에 2 곱해도 된다는 뜻이지? 그럼 얘랑 약분 됩니다. 자,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로 나누라는 건 그거의 역수인 4를 곱하라는 뜻이고,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랑 약분이 됩니다. 됐죠? 어디가? 영아 나 빠졌어. 내 눈을 가졌구나. 백승이니까 맨날 틀릴 때마다 매 눈이야. 그러면 매 눈은. 자, 그러면 1 빼기 2분의 1의 100제곱에 빼기 3과 1을 곱한 빼기 3, 얘랑 곱한 더하기 3의 4분의 3의 100제곱. 그래서 상수는 마이너스 2인 거 나도 잘 알고 있고, 궁금한 건 4분의 3의 백승과 2분의 1의 백승의 개수합. 나는 개수 3인데 너는 개수 마이너스 1이구나. 둘을 더해주면 얼마? 2가 정답이 된다. 마지막에 뭐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겠냐. 지수 형태를 띠고 있으면 이거는 시그마 공식이 없으니까 등비설합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세요. 이게 5번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네. 다음 주가 이제 그거지. 다음 주가 바로 특강 시작이죠? 정말요? 아닌가? 아, 다다음 주구나. 다다음 주. 깜짝 놀랐어, 그지? 월요일부터 하죠. 그래서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찍 오는 거야. 5시간씩 수업을 하고요, 하루에. 10시부터 3시 아니에요? 10시 15분부터 5시 15분인가 그럴 것 같은데. 5시 15분이요? 아야, 3시 15분, 3시 15분. 3시 15분.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가 알기로는 10시 15분부터인데 그냥 한번 확인해서 다시 얘기해 줄게.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다 된 것 같으니까 6번 문제 또 바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얘를 겹시그마라고 해. 겹시그마. 시그마 안에 시그마가 있고 시그마가 있는 그냥 극혐. 이거 바로 이걸로 하면 좀 어려울래나? 좀 쉬운 거 한번 예를 들는 게 좋을래나? 자, 쉬운 예제 하나만 들고 선생님 가겠습니다. 친절한 수학 선생님이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시그마 x는 1부터 5까지 안에 시그마 y는 1부터 x까지의 x 더하기 y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3까지만 하자. 얘인데 3까지만 합시다. 자, 보세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y에 관한 시그마라고 해. y에 관한 시그마. y만 문자로 생각하겠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숫자 취급해버리고. 그럼 여기는 x는 y에 관한 입장으로 보면 숫자야, 숫자. 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얘랑 곱해야 돼. 동의하니? 다시 y 대신에 1을 넣어도 x, 2를 넣어도 x. 근데 그게 x개. 그래서 얘는 x제곱이 돼버리겠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y에 관한 시그마인데 y에 관한 문자니까 1차식 공식을 써야 돼. 공식 써야 돼. y에 관한 시그마. 내 y에 관한 1차식 공식 써야 된다고. 몇 분의? 1차식 2분의 시그마 위에는 그놈, 그 다음에 1 더한 놈. 요게 여기 있는 y에 관한 시그마를 정리를 한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2분의 1 x제곱과 x제곱을 더한 2분의 3 x제곱에 그 다음에 x를 2로 나눈 더하기 2분의 1 x가 안에 있는 놈을 계산을 한 거고, 기다리고 있었어. 왜 그래? x에 관한 시그마인데. 자, x는 1부터 3까지. 근데 1부터 3까지면 집어넣는 게 빠르죠. 공식보다는. 그렇지 않겠어?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x 대신에 1 넣으면 그건 니네가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겹시그마라고 해. 그래서 겹시그마 문제는 안에 있는 시그마부터 해결을 하되, 안에 있는 시그마부터 해결을 하되 어떤 문자가 난 시그마인지, 그래서 그 문자라면 공식을 적용하지만 그 문자가 아닌 다른 문자라고 한다면 그냥 상수 취급해버린다 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럼 바로 이제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건 좀 간단한 거. 저건 좀 귀찮게 생긴 거. 뭐에 관한 시그마야? K에 관한 시그마야. K 빼고 나머지는 상수야. 그래서 저 안에 들어있는 저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 2의 K승 곱하기 2의 N-1승 이라 쓰고 지수 법칙을 역으로 찢은 거죠. 그 다음에 1차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시그마를 간단히 한 거예요. 자, K에 관한 시그마인데 얘는 K에 관한 식이지만 얘는 숫자지. 그지? 그게 어떻게 돼? 앞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2의 N 빼기 1승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2의 K승. 요게 지금 노란색을 간단히 하고 있는 중이다. 알겠냐? 야, 이거 공식 있니? 시그마 공식 없고 등비수열학 공식 이용해야 되죠. 자, 앞에 위로 올라올게. 2의 N 빼기 1승이 있는데 자, K 대신에 1 대입하면 초항 2고요. 지수의 밑이 2인 걸로 봐서는 공비가 2고요. 2 빼기 1, 2 빼기 1. 항의 개수 n개니까 위에다가 n 적어주면 이게 안쪽에는 시그마를 간단히 한 거야. 좀 더 간단히 해야겠지. 그지? 지금 좀 이해 안 되나? 괜찮겠니 얘들아? 등비수학 공식을 이용한 겁니다. 자, 분모의 1은 의미 없고 얘랑 곱하면 2의 n승인데 그죠? 얘가 2의 1승이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얘랑 곱한 게 2의 n승인데 그럼 2의 n승이랑 2의 n승이랑 곱하면 4의 n승. 2의 n승에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의 n승. 기다리고 있었어. 누가? 시그마 n은 1부터 얼마까지가? 5일 때까지가.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등비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또 계산해 주면 되겠죠. 초항 얼마? 공비 얼마? 4. 개수 5개. 4의 5승은 2의 10승과 같은 1024니까 집어넣어 계산하면 되고 자, 초항 얼마? n 대신에 1 넣으면 2. 공비 얼마? 2겠죠? 개수 5개. 정리해 주시면 또 내가 원하는 답을. 이 정도면 그냥 좀 과하게 복잡한 거야. 이 정도면은. 아까 했던 선생님이 했던 그 정도지? 그 정도 예제가 표준적인 정도의 수준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7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고 근데 어렵기 때문에 거의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기 전에 수열의 합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여기 잠깐 보자. 이런 거야. 야, 1 곱하기 3 1 곱하기 3 플러스 2 곱하기 5 플러스 3 곱하기 7 플러스 10 곱하기 21의 값을 계산해 달래. 자, 우리가 시그마를 배우는 사실은 이유는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숫자들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 이게 이번 단원의 핵심이야. 수열의 합을 구하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시그마의 연습을 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걸 이용해서 수열들의 합들을 조사해 볼 텐데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항상 3단계에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3단계에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항상이야.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중간 과정이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3단계에 의해서 수열의 합을 계산을 합니다. 자, 볼게. 첫 번째 뭐냐면 AK를 추정한다. 첫 번째가 1 곱하기 3이고 두 번째가 2 곱하기 5고 세 번째가 3 곱하기 7이면 K번장도 분명히 어떤 것 곱하기 어떤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거야. 하나씩 보는 거야. 앞에 있는 숫자의 규칙. 첫 번장은 1, 두 번장은 2, 세 번장 3이면 K번장은 뭐겠냐? K겠죠. N이라면 안 돼. 왜냐면은 이 문제처럼 식자체 N이 이미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N번장 추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K번장을 추정합니다. 무조건 K번장을 추정합니다. N번장 아닙니다. 알겠죠? 자, 뒤에 숫자 규칙 볼까? 얼마씩 늘어나고 있니? 얼마씩 늘어나고 있니? 2씩 늘어나고 있니?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 그럼 2K로 시작을 하겠지? 그 다음 초항 보정해 주려면
빼기만 하면 되겠죠. 플러스 1을 해야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항의 개수를 조정합니다. 항의 개수를 조사를 하는데 네가 지금 방금 구한 항인 k 곱하기 2k 더하기 1과 이 수열의 마지막으로 적혀있는 10 곱하기 21을 비교함으로써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10번째 항이구나. 항의에서 조사해 주시고 10개구나.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항가잡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2k 더하기를 계산하면 되는구나. 전개하고 하는 건 생략할게. 자, 이렇게 수열의 합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야. n번째 항 아닙니다. 무조건 k번째 항의 합을 계산해야 됩니다. 알겠죠? k번째 항. 왜서? 그럼 그러한 논리대로 이것도 합을 구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부터가 본론이야.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첫 번째 AK를 추정하면 앞에 숫자는 1, 2, 3 늘어나는 꼬라지로 봐서는 K겠고 두 번째 보자. 얼마씩 줄어드니? 물론 이제 니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론할 수 있겠지만 2씩 줄어들잖아. 2씩 줄고 있잖아 지금. 그지? 보이냐? 뒤에 있는 친구들 봐봐. 2씩 지금 줄고 있잖아 값이. 그럼 마이너스 2K로 시작해야겠네. 마이너스 2K로 시작해야겠네. 된 거냐? 나 2씩 줄잖아 지금. 봐봐. 2씩 줄잖아 값이. 줄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K로 시작을 해야지. 근데 K 대신에 1 넣으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2거든? 근데 얘가 지금 얘가 되고 싶거든? 얘인데 저게 되고 싶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더하기 1 더하기 2에 나면 되니? 됐어? 자, 이렇게 K번장을 추정할 수 있는 거야? 좀 너무 어렵나? 하시겠어? 자, 2씩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2K로 시작을 하고 K 대신에 1 넣어서 같은 경우가 나와야 되는데 K 대신에 1 넣으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다 도대체 뭘 해야 저 친구가 될까? 뭘 해야 2n 빼기 1이 될까? 더하기를 해주고 2n 더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K번째 항이고 자, 마지막 비교. 자, 항의에서 조사를 해서 얘랑 얘랑 비교해 보면 K 대신에 n 집어넣어야 되지? K 대신에 n 집어넣어야 조개 되지? 이 수열이 바로 n번째 항이구나. 항의 수는 n개구나. 그래서 마지막 3단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개라 했으니까 n까지 뭐에 관한 시그마? 뭐에 관한 시그마? K에 관한 시그마. 그럼 일반항을 적을 때도 K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맞고 얘랑 곱한 마이너스 2K제곱을 먼저 적어준 다음에 나머지 2n 플러스 1의 K는 따로 적어두자. 2n 플러스 1의 K는 따로 이렇게 적어두자. 여기서 얘는 상수 취급받는다는 거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K에 관한 시그마이기 때문에 상수 취급받는다는 거에 주의를 해줘야 돼. 맨날 이렇게 마무리를 못해. 계획대로 못 나가면 안 되는데. 씨. 자, 마이너스 2배에 2차식 공식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고 얘는 상수 취급받는다 했으니까 2n 더하기를 그냥 있는데 그럼 남는 게 1차식 공식이니까 자 2분의 n의 n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대박 신기한 게 n 더하기 1에 2n 더하기 1이 공통적으로 있고 얘는 마이너스 6분의 2 얘는 플러스 6분의 3 통분하면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2 플러스 6분의 3 그럼 플러스 6분의 1 그래서 정리해주면 6분의 n의 n 더하기 1에 2n 더하기 1까지 되겠다. 자,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식을 구하게 된 거야.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래서 시그마를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항상 K번장을 추정해야지 N번장을 구하면 여기 적혀있는 N과 내가 설정한 N이 충돌을 합니다. 변수끼리.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K번째 항을 조사해달라라는 게 선생님의 바람이죠. 자, 대표형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수열의 합을 구할 때 항상 똑같습니다. 추정하고 한계수 조사하고 3분 남았지? 시그마 공식 써주고 야, 첫 번장이 1, 2, 3, 4, 5, 6, 7, 8, 9, 10의 합이면 두 번장이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20이고 세 번장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첫 번째 K번째 항은 뭐 쳤어? K 더하기 2K 더하기 다다다다 해서 K제곱이다. 이게 바로
K번째 항이겠지? 봐봐. 첫 번째 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너 미쳤구나. 10K죠. 10K. 미쳤어요. 10K. 자, 첫 번째 항은 1, 2, 3, 4, 5, 6, 7, 8, 9, 10. 두 번째 항은 1, 2, 3, 4, 5, 6, 7, 8, 9, 10, 20. 2, 4, 5, 6, 7, 8, 10. 세 번째 항이 3, 6, 9에서 30까지 10개씩. 그럼 K번째 항 이렇게 생겼겠지? 이 몇 K? 55K? 55K? 동의하냐? 그럼 두 번째. 자, 얘랑 비교해보면 이거 몇 번째 항인 거 알 수 있니? 아, 항의 수 10개구나. 자, 세 번째. 그래서 합을 구할 때 이거 순서만 잘 지켜주면 돼, 수열아. 껌이야, 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일반항 정리한 55K 계산해 주시면 된다. 산수 계산은 니한테 맡기도록 할게. 알겠죠? 세합을 구하는 건 무조건 3단계. K번째 항 추정하고 한계수 조사하고 시그마 씌워주고 그 3단계만 거치면 어떤 수열의 합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 뒤에 딱 이거 지금 배웠을 때 하면 참 좋은 게 많은데 아쉬워요. 11번 13번 아 이거 그냥 꿀인데 그냥 하면 되는데 아 나.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하고 마무리할까 했는데 표정들이 아 그러지 마사요 표정이기 때문에 대신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더 열심히 하자고 알겠지? 아쉬워? 자, 그럼 한 문제 더 하겠습니다. 아쉽다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